들으신 것처럼 저희 뉴스에서는 그동안 입수한 제보와 경기 인터넷 뉴스 연속기획 의혹, 군수와 측근, 거짓과 진실 4편 종합입니다. 이번 보도는 총 4회로 나누어 보도해드렸습니다. 모두 20여 가지의 의혹과 진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째는 군수와 측근에 대한 특혜, 둘째는 공공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리베이트로 요약됩니다. 주요 부분 10가지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된 주요 부분을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측근들에 대한 의혹 부분입니다. 측근 이태국 씨에게 사전 정보를 유출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이 씨가 장애인 시설과 접해 있고 주변에 공동묘지까지 있는 땅을 왜 샀을까? 공교롭게도 매입 후 22개월 후 가평군이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타이밍은 절묘해 보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김성기 군수가 도의원 시절이었던 2012년 9월입니다. 그리고 김 군수가 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은 7개월 뒤인 2013년 4월입니다. 보도가 나가자 당사자 이 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유인물에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을 제기한 이 씨가 직접 사법기관에 진정을 했고 오래전 종결된 사건이었음이 당사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청이요? 네.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통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상당 기간 전에 통지 받기를 뭐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종결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수의 계약을 해주고 헬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5천만 원을 김 군수에게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러나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성진 씨 얘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왜 거기에 거론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경제에 불쾌하죠. 내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 제 이름이 껴요. 처남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가평호텔 부지를 시세보다 더 주고 매입해준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김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집에 금고나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처남 관련 사건은 이미 올 초 재즈 관련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객관적 투명성은 담보된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측근 일진건설 관련 설계 변경으로 최초 공사비보다 두세 배 증액해주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도급 계약이 52억 6,300만 원이었는데 현재 그 최종 설계 변경된 금액이 그 의혹과 다르게 52억 6,300, 즉 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진정서를 보면 측근 유성환경건설과 짜고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도로를 만들어 토지 보상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 계획은 이미 4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고 땅 주인은 신 씨 단독 소유이며 도로에 편입돼 땅 주인 신 씨가 받은 보상금은 3평 400여만 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과정에서 전현직 지회장들이 군수에게 1억 원을 줬을 것이라는 진정서도 있습니다. 이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랐어. 내가 그 화면을 봤는데 나도 그걸 봤는데 나하고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고.
취재 결과 의혹과 진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특정인들을 비방, 음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진정서와 유의물을 보여주며 법률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또 단순히 가치 판단을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거짓의 산에 묻히고 있는 진실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2013년 말 김군수와 같이 도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인물을 작성한 사람은 S씨입니다. S씨는 그러나 지인과의 통화에서는 도박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 김군수가 자유한국당 공천 직전에 불거진 성접대 관련 보도 과정과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자에게 보도 방향을 제시한 흔적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공천에서 배제시키려 한 의도, 심지어 김군수에게 출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흔적도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또 기자를 동원, 도박 등을 포함해 모두 4차까지 연속 보도해 음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J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군수를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하려 한 사실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녹취록에는 또 김군수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J씨가 자신을 내사했던 의정부지검 K수사관을 날려버렸다며 검찰에 큰 손이 있음을 친구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김군수를 사법 처리하기 위해 검찰 고위 친구와의 친분 관계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대로라면 J씨가 권력자 혹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평 군민들 사이에서는 J씨가 엄청난 금권력으로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수와 측근들에 대한 의혹과 진정에 대한 조사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금권력을 이용하거나 또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신뢰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한 통계를 보면 실감납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2012년 49만 건이었고 2015년에는 51만 건, 지난해에는 49만 건으로 매년 5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송도 2012년 157만여 건, 2014년 166만여 건, 지난해에는 156만여 건이 제기됐습니다.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판사는 2012년 기준 1인당 연간 593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독일은 210건, 일본은 353건, 미국 연방법원은 416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무고 등 소송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500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대학교 김대유 교육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나 법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이제 가짜뉴스나 무고의 남발은 그것을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이 된다는 겁니다.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끔 속임수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냥 명예훼손죄 정도로 가볍게 벌금형이나 또는 약식기소 이렇게 이제 그 처벌을 하는 데 반해서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가짜뉴스나 무고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거의 정말 그 준살인이나 엄중한 형법으로 물어서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그 손배소까지 엄격하게 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남발하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가 가짜뉴스나 무고를 남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지켜본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가평이 상당히 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나 집행부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가평에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안개처럼 좀 거쳐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서 우리 모두 가평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번 보도를 지켜본 시청자들, 특히 가평 군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기회에 흑백을 가려달라, 누구를 옹호하느냐는 항의성 전화도 많았습니다. 해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기자의 손가락만 보며 인신공격하는 예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넘게 가평 군수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도 하차하는 사태가 반복됐고 군 발전은 퇴보하고 군민의 자긍심 또한 상실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 현직 군수 모두 경제적 여건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판에 발을 담궜고 금력으로 덫을 놓고 출마자들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약점과 발목이 잡혀 오늘과 같은 사태가 태생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평군은 지금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으로 어두운 터널처럼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가장 춥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가짜뉴스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해 살맛나는 가평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 인터넷 뉴스 연속기획, 의혹, 군수와 측근, 거짓과 진실. 지금까지 취재의 정현수였습니다.